네, 이 시간에는 학습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이킨 플래너에서 핵심은 바로 학습 관리인데요. 어떤 구성으로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 순으로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이제 빠진 거는 여러분 이제 꿈, 그리고 2018년이면 18년, 2019년이면 19년 그 연도에 가장 큰 연간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앞서서 꿈을 잘게 연도별로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이 시간에는 학습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이킨 플래너에서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습 관리는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 순으로 관리하자로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 학사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사 일정을 되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사 일정에 따른 여러분들이 비교과를 관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인데 이 앞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제 진로 목표 혹은 진학 목표가 앞단에 나와주면은 좀 더 수월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학습 관리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시간에는 하루이킨 플래너에서 학습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이 그 학습 관리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 여러분들의 그 내신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간 학사 일정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간, 그다음에 월간, 주간, 일일 계획 순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데 큰 돌 넣기 순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큰 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그 유리 큰 비커가 있고 그리고 조그만 이제 돌이 있고 큰 돌이 있고 중간 돌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 비커에 이 돌들을 다 넣고 물을 붓다 했을 때 넘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돌부터 넣어야 될까? 그랬을 때 1순위는 작은 돌일까요? 아니면 큰 돌일까요? 그렇죠. 큰 돌을 넣은 다음에 작은 돌을 넣어도 이 선을 넘지 않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작은 돌들을 많이 넣게 되면은 정작 큰 돌이 삐져나와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큰 돌에 대한 의미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 이제 입시의 관리의 핵심인데, 먼저는 중요한 것은 전체 학교 학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 학교 학사 일정을 참조해서 연간 일정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이르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교내 행사, 교내 대회, 그리고 시험,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일정을 확인해서 넣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개인 일정을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창체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 학교에서 이제 허락했던 어떤 자율 활동 이런 것들을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족 행사 등을 작성해서 넣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일정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6개월 단위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내가 비교과 영역에서 이 세특이라든지 창체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 어떻게 내가 이 전략들을 세워나가실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월간 목표 및 일정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먼저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간이 학사 일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월간이겠죠. 그러니까 연간 일정과 그 다음에 월간 일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간 일정, 일일 계획인데 먼저는 월간 일정을 이제 보시게 되면 한 달의 목표가 있고 한 달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세운 것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여서 한 달을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잘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 주의 목표가 앞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각각의 한 주 목표를 무엇을 삼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목표를 세우신 다음에 구체적인 주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간 계획을 앞단에서 학사 일정을 가지고 세우셨다면은 그다음에 월간 목표가 있죠. 월간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 목표가 나와 있죠. 한 주 목표. 그다음에 주간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뒷장에 가시면 일일 계획 순으로 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첫째 주 이제 뭐 3일절이 있고 둘째 주부터는 개학이 되는데 이제 보통 이 첫째 주 정도에 보통 전국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된다면 그때까지 모의고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들을 세울 것인지 타이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설령 이제 여러분들이 딴 일을 안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켰다면 이 한 주는 성공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목표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한 주를 보냈다면은 이 한 주가 사실은 여러분은 정말 덜 중요한 것들만 꽉 차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작은 돌로 꽉 차 있는 삶 자체가 매우 이 매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순서를 저희 정해놓은 것이 A, 그쵸? B, C, D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를 진행하신 다음에 B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를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순서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내가 목표 세웠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좀 더 비교과 영역을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61페이지를 이제 참조를 해보시면요. 이제 주간 목표와 상세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재 분량 학습 계획의 순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간의 어떤 양을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세우시는데 시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세울 것이 아니라 학습의 어떤 양, 학습 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1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일요일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배웠던 것, 다시 말해서 30분 단위 혹은 1시간 단위로 잘라서 그 시간에 내가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근데 이때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공부 소화 능력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1시간 동안 배웠던 이 학습의 양을 내가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이제 공부 소화 능력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의 절편을 내가 1시간 동안 배웠어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는데 내가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셔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간을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미리부터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안 지켜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내가 달성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결국은 공부 소화 능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파트에서는 익힘을 위한 학습 활동으로 이해, 요약, 암기, 적용을 단권화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말하는 A 파트에서는 이 학습 계획 순으로 교재 분량 학습 계획 순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해가 잘 되었는지, 요약은 잘 되었는지, 평가는 잘 되었는지, 단권화는 됐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체크하심으로 인해서 그날의 하루 피드백을 잠자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개념이 어려워 여러 번 읽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도 결국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돼서 뿌듯하다 해서 전체 익힘 시간이 과외하고 학원과 숙제를 제외하고 얼마나 되었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취도를 퍼센트로 체크하시므로 인해서 그날 잠자기 전에 내가 익힘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지 그에 따른 성취도 수준은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셀프 피드백하고 이것을 사진 찍어서 이제 담당하는 컨설턴트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컨설턴트가 바로바로 체크하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하거나 화상으로 만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피드백할 것들은 피드백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 실행 계획 실행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 받는 것이 중요한데 언제 대면하거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 화상으로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이거 이제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의 마지막 날에는 한 달 목표, 그 다음에 한 주 목표를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고 피드백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 달 목표를 세우셨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주간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실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필요한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지난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체크해 보면서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성해보고, 그 반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다시 다음 한 달을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할 때 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주 일요일 저녁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시간과 이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 주말까지 해서 내가 보냈는지 셀프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한 점과 그리고 보완할 점 무엇인지, 그래서 매일 백지태서 복습을 했다. 뭐 잠이 부족해서 수업 시간에 자꾸 졸렸다.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된다. 이걸 좀 보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자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각 활동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시 전에 핸드폰을 끄고 잠들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천 계획들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한 주를 준비하시는 태도, 그런 태도가 결국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담당하는 우리 컨설턴트와 코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를 봤을 때 내가 성취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이것이 결국 나의 어떤 성적과 나의 만족도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서 추이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자, 이제 내신 대비학인데요. 내신 대비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시험 목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시험 목표는 이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 목표 설정 기법에 맞게끔 세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스마트 목표 설정 기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specific이란 뜻이죠. 그 다음 measurable, 다시 말해 이제 측정 가능한 거. A는 achievable이라서 달성 가능한 거. 그 다음에 R은 reality, 현실적으로. 그리고 T는 time bound라 해서 마감 시간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제 불투명하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될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 되고 그 목표가 결국은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목표는 자신이 공부할 분량을 정하고 이루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계획과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절차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라는 것은 중요도를 체크하여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과 우선순위가 전반적으로 목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인재 방법은 고득점 전략형 과목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보실 때는 이 전략 과목이라는 것이 있고 취약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과목과 전략 과목의 차이는 이 내가 전략 과목은 내가 좀만 노력을 해도 성적이 잘 오르는 것들은 전략 과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취약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더라도 이 점수가 덜 올라가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나의 어떤 서양들이라든지 전략 과목, 취약 과목들을 알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전략을 생각으로 적고요. 전략의 우선순위를 마감 기한을 같이 쓰고요. 그걸 가지고 월간 플래너와 주간 플래너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목표는 이제 수학 함수 단어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완전 학습에서 이해하기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보는 거예요. 개념서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한다. 함수 기본 문제 10문제를 풀어본다. 응용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유형 3가지 이상을 파악한다. 등등등 쭉 적어봐요. 그럼 이건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보니까 개념서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게 1순위.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내용 요약을 1시간 이내로 정리한다.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들을 정해서 마감 기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감 기간을 명확히 치고 이것을 다시 플래너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감 기간 안에 이것을 내가 제대로 했으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X라고 치셔가지고 스스로 피드백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주 계획을 어떻게 세운가? 이제 시험 3주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3주 전에 이제 시험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요. 거기에 따른 계획들을 적어도 3주 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 준조에 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목표가 뭐 영어 수행 평가 100점 받기, 기말고사 3주 계획 100% 달성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한 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말고사 전략 수립 그 지난 시험 분석해서 취약 부분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이제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주 일요일까지는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주전 법칙은 세 가지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개념 이해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내가 3주 전에는 적어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놓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2주 전까지 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1주 전까지 완전 학습이 된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게끔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래서 매일 시험법 및 두 단원을 1시간 이내에 끝내는 거 목표로 삼았죠. 이 친구는. 그럼 단관한 어떻게 취약 부분 한 가지 이상을 표기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풀어서 거기서 오류나는 문제들을 갖다가 다시 이 암기 노트를 가지고 단권화 시켰다 암기 노트 해가지고 다시 한 장으로 단권화시키는 행위들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이제 요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다시 이제 복원화시킨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마감 기간 전까지 반드시 해놔야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습 관리를 시험 관리를 했을 때 시험 끝나고 났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한 달의 소요가 됐을 때 내가 정말 계획했던 시험 3주간 전략을 내가 잘 실행을 했는지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이제 볼 때는 결국 이제 시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따른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은 또 시험 끝나고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이 시험부터 내신 관리까지 여러분 다 보셨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방법들하고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지 담당하는 컨설턴트하고 한번 좀 토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느낀 거나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꿔야 될 공부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하루 익힌 플랜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 담당하는 컨설턴트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